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며 돈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는 만큼 돈이 많더라도 행복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다음과 같은 네덜란드 속담이 있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는 있지만 단란한 가정은 살 수 없고,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고,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다. 또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피를 살 수는 있지만 생명을 살 수는 없다. 1974년 미국의 대학 교수 리차드 이스털리는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30개 국가의 행복도를 조사하여 일정한 소득 수준이 넘으면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통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복지도 향상되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과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보다 우리나라 1인당 GDP는 훨씬 높아졌지만 빈부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부자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0억 원의 자산이 있다면 1억 원을 가진 사람보다는 부유하다고 할 수 있지만 100억 원 자산가에 비해서는 여전히 가난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차드 이스털리는 1974년에 경제 성장이 반드시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뒤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일본 사람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했죠. 일본인은 1950년부터 1970년까지 1인당 소득은 7배나 늘어났지만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털린의 역설로 알려지게 된 이 조사 결과는 소득이 높아지면 행복감은 증가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순간 소득이 더 큰 행복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털린의 조사는 국민소득은 국민복지와 같은 것이 아니며 행복은 소득의 증가로만 증대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조사로 소득이 아닌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도전과제가 각국의 정부에게 주어졌죠. 1990년대 후반 영국 경제학자 앤드류 오스왈드도 영국 정부가 행복을 공공정책의 중요한 아젠더로 설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스월드는 정부의 초점이 국내 총생산 대신 총행복 수준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유엔 개발계획은 1990년부터 인간 개발 지수를 산출하여 거의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국내 총생산뿐만 아니라 경제 이외의 요소, 이를테면 취약연수, 영아 사망률, 보건 서비스 접근, 식수, 위생, 칼로리 섭취 등을 중요한 요소로 보죠. 영국의 신경제재단은 2006년부터 행복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웰빙, 기대수명, 불평등과 생태계 발자국이라는 4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행복지수입니다. 생태계 발자국은 사람이 살면서 자연에 남긴 영향을 토지의 면적으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행복지수는 3, 4년마다 한 번씩 발표되며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3년 자료에 의하면 1위는 핀란드가 차지하였으며 2위는 덴마크, 일본은 47위, 미국은 15위, 한국은 57위였죠.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튜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